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 강의도 아니고 굉장히 쉬는 시간도 뭐 5분밖에 안 주고 이게 보니까 아주 뭐 굉장히 빡빡하구나. 그만큼 우리 CEO들이 열망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좀 내가 느끼겠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 예. 잘해야 되겠습니다. 다 6명 딱 있으신데요. 일단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하고 좀 하는데 우리가 좀 빡빡하게 온 것 같아요. 그죠? 오자마자 그냥 계속 듣고 쉬고 일단 옆에 있는 분하고 다 인사를 하셨겠지만 자기 먼저 왼쪽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악수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예. 자, 왼쪽 먼저 한번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 한번 하시고. 네. 예. 그래야 또 우리가 또 이런 기회에 이따가 또 네트워크 시간에 같이 또 인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명함을 드리면 명함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높으신 분들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명함 드렸는데 다 놓고 가셨어, 제 걸. 그래서 다시 제가 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명함 함부로 흘리지 않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70분을 맡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데 제가 맡은 거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즉석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사항은 또 얘기를 하고 또 여기 또 많은 컨설턴트 분도 또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항은 그분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 클리닉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야, 이게 같이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머리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질문도 할 거예요. 또 답변을 또 질문 주시는 분은 여기 책이 있습니다. 책을 또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의 종말 이런 책도 있고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질문 하시는 분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답변도 열심히 하시고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예비 질문이 하나 나갑니다. 이 질문을 이제 제일 먼저 맡으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진로그룹에서 협찬한 물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뭐가 보입니까? 왼쪽 여기 지금 오른쪽 하단에 얼룩 무늬가 하나 있습니다. 하얗고 검은 게 뭐가 보입니까? 뭐요? 영어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LIFT. 예, 아주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맞췄습니다. 지금 이제 리프트를 하는데 진짜 뭐야?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들여다보도 안 보이는 게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창의성이 내가 좀 떨어지는구나. 오늘부터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까만 걸 보지 말고 까만 거 사이에 있는 거를 보면 영어가 보여야 돼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도 보여야 됩니다. 그죠? 예, 보이십니까 이제? 예,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보이시는 분이 아직도 7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약속대로 진로그룹에서 하는 그 소주 한 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예비 문제니까 이제 소주를 한 병 제가 드린 거고요. 다른 분은 또 맥주도 있으니까 여러분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기회가 5년 주어졌다 그러는데 저희 미래전략의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변할 때마다 기회라는 게 존재해요.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온라인이 처음 등장했잖아요.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사업기회는 딱 2년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게 바로 승자독식 하는 거예요. 선수 필승 승자독식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스마트폰이 딱 발생한 다음은 1년 반 기회가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래 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지만 그 예를 보면요, 아까 그 윤 원장님이 네이버 얘기하셨잖아요. 네이버가 처음에 시작했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털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로 한 데가 어디예요? 다음이잖아요. 네이버와 다음의 매출 차이는 7배 차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전화번호를 넣고 앱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가 모두 친구로 연결돼서 서로 단톡방도 만들고 톡도 주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쓰시는 카카오톡이잖아요. 카카오톡이 나왔잖아요. 네이버가 깜짝 놀라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라인이에요. 여기서 라인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라인 쓰시는 분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하고 교역을 하시는 분들은 라인을 써요. 예. 두 번째는 정치가들. 왜냐하면 라인의 서버는 일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를 뒤질 일이 없으니까 정치가들이 불법 점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씁니다.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불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기회가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네이버 라인을 쓰는 사람은 12.3%밖에 없습니다.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이 99.7%예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빠르게 잡은 사람이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강자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 무슨 뭡니까? 998834. 예. 예, 역시 그러면 나이가 거의 그 60대는 넘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60대 이상 분들은 이 숫자만 보고 알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앓다가 4일째 죽는 게 인간의 로망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뭐냐면 99년 동안 팔팔하게 살던 기업이 3년 안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위협도 되고 거꾸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특히 작은 기업, 중소기업들은 이거야말로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닙니다. 기위입니다. 기위. 위기는 위협과 기회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기위. 기회를 먼저 찾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스톱 칠 때. 여러분 고스톱 칠 때 뭐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돈 얼마 잃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딱 패를 드는 순간 뭐예요? 딱 자기 역량을 봐. 내가 잘하는 패가 뭐냐? 그러면 나는 광으로 가야지. 광 두 장 있으면 그죠? 초단으로 가야지. 다 결정을 해. 그래갖고 기회라는 게 뭐야? 이게 판이 뒤집어서 나오는 게 기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게임을 해. 그런 먼저 어떻게 하세요? 돈 잃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잡을까? 고스톱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업도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팔팔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키아예요. 예?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주죠. 녹이 끼었어. 예. 자, 녹이 낀 노키아인데 노키아가 2006년에 구글이 찾아옵니다. 구글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애플사가 2007년에 내년쯤 되면 새로운 폰을 내놓는다. 근데 그 폰이 장난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걔네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라는 걸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폰 만드는 게 없잖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노키아보로 니네가 우리랑 좀 같이 만들래? 그랬어요. 노키아가 거절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노키아는 전 세계의 핸드폰 시장 점유율을 46%를 가졌던 기업이에요.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그래서 찾아간 데가 그러니까 애플이 지네가 만들어봐야 컴퓨터 만든 애들이 스마트폰 어떻게 만들겠어? 스마트폰 되게 어려워. 핸드폰 이게 다른 사업이야. PC하고 이건 완전히 질이 달라. 뭐 내놔도 우리가 딱 잡아먹을 수 있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글 팀이 찾아간 데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빨리 잡은 거죠. 그 명함이 거기서 갈린 거예요. 인생의 명함이.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갖게 됐고 노키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 점유율이 4%대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핀란드 경제까지 무너지게 되고 급기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뭐예요? 얘는 다 있는데 스마트폰이 없어. 이 스마트폰 시대에. 그죠? 스마트폰을 가져야 된다. 이거 갖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키아의 스마트폰 핸드폰 사업 부문을 삽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만들어요. 스마트폰을.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폰 보신 분 혹시 쓴 거는 아니더라도 못 봤어요. 우리도. 그죠? 그렇게 대기업이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팔아도 안 팔린다. 왜?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노키아의 핸드폰 사업은 없습니다. 결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세요. 코닥.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코닥 3대 메이커가 있었어요. 그죠? 미국의 코닥 또 뭐 있어요? 후지, 일본의 후지, 또 독일의 아그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보실 거예요. 이게 3대 메이커예요. 그 중에 코닥을 보시면 코닥이 시장 점유율이 얘네도 또 48%까지 했던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 코닥이 어떻게 됐어요? 싹 없어졌잖아요. 132년 만에 회사가 그냥 몰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독일 회사 아그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긴 더 오래됐어요. 136년 된 만에 죽었습니다. 걔네도.
그 코닥이 그러면 왜 죽었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디지털 필름이라 그러는데 이 디지털 필름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가 코닥이에요. 거기에 연구 센터장이 디지털 필름의 발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외쳤어요. 세계가 이걸로 가야 됩니다. 25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연구센터장이 나갑니다, 밖으로. 그래서 스마트폰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구현을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코닥. 망했잖아요. 그래서 옥스퍼드를 사전을 딱 찾아보면 코닥. 그럼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망하는 현상. 그걸 코닥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코닥입니까? 안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몰락하는 게 많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핀란드가 몰락하는 노키아 때문에 그렇고요. 왼쪽 하단은 뭐냐 하면 스위스 시계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시계잖아요.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출량이 계속 급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 케이블 TV 보시면 스위스 시계 아마 선전하는 광고 선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안 했습니다, 얘네는. 지금 죽기 직전에 재고를 빨리 떨고 딴 데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지, 국가 경제가 이렇게 몰락한다고. 그죠? 자, 여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가전 3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소니 팔리고 엄청 팔려 나가잖아요. 근데 얘네가 제품을 못 만들어요? 제품은 지금도 세계 수준으로 만듭니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거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잘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잘 만든 기술은 이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되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지 못하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팔릴 물건을 만들어야 돼. 그죠? 그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고객의 삶과 호흡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거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반면에 죽다 살아나는 기업들도 있어요. 계속 잘하고 있는, 오래됐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IBM 110년 된 회사입니다. IBM 110년이나 됐어요. 110년 된 이 IBM 회사는 PC가 나오면서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PC가 없잖아요. 여기는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만 팔아서 이거 갖고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몰락의 길을 가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IBM을 이미 베린 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네? 이미 베린 몸이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IBM 왓슨 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IBM 왓슨이 1970년대부터 IBM은 우리는 PC 가지고는 안 된다를 깨닫고 IBM에 왓슨에 투자했습니다. 왓슨에 투자한 돈만 1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자그만치 40년을 노력해서 일로 온 거예요. 변신을 한 거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아까 지휘사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알파고, 왓슨 이런 인공지능 많이 들으셨죠? 네? 알파고, 왓슨. 자,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제일 돈 많이 벌고 있는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이게 또 책 나갑니다. 한 권. 예? 아주 영악하죠. 여기 보고 지금 두 번째로 돈 많이 봅니다. 제일 많이 버는 거는 여기 없습니다. 뭘까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인공지능. 네? 딥마인드는 그 알파고의 뇌입니다. 많이 들으셨어 보니까. 예. 자, 뭐냐 하면 아마존의 알렉사라는 실제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들기는 왓슨하고 알파고를 많이 들으셨죠?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마존의 알렉사입니다. 이미 그런 세계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벌고 있는 게 GE의 프레딕스예요. 아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제트 엔진을 팔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입니다. 그게 뭐냐면 쌍둥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판 제품을 똑같이 컴퓨터에 이쪽 우리 지휘사 컴퓨터에서 돌아가요. 기계가 똑같이 부품을 그러니까 가상 기계가 똑같이 회전합니다. 돌아가서 얘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망가진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 프레딕스라는 애가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뭘 우리가 아까 여기 뭐 안전 IoT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옛날 게임에는 옛날 게임 방식은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폰 나왔을 때 다 앱 개발해가지고 앱스토어에 올리면 돈 벌었다 그랬죠? 지금은 앱스토어에 올려가지고 돈을 못 법니다. 워낙 많은 경쟁자가 있고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요. 이제 스마트폰은 거의 다 써봐가지고 웬만한 거 아니면 다운로드를 안 받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레드오션이에요. 그럼 어디에 올려야 돼요? 프레딕스가 새로운 스토어예요. 산업용 IoT에 저기에 올려서 저기에 올리려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만 3만 명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에요. 다 일반. 기업들이 여기다 올리면 돈을 벌어요. 아마존 알렉사에 벌써 올려진 기업만 2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올려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뭐냐면 앱 개발 만들어서 이거 갖고 스타트업이 돈 벌어가 아니고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에 엔터프라이즈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B2C는 아마존으로 가고 B2B는 프레딕스로 갑니다. 그 프레딕스라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우리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기회의 땅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 나갑니다. 둘 다 맞추시면 또 책 한 권이 나갑니다. 책이 안 팔려요. 지금 하나 문제를 더 내겠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쪽박일까요? 대박일까요? 쪽박이다. 앞으로 미래에 죽는다. 예. 대박이다. 예. 쪽박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쪽박. 예. 자, 여기 두 번째 나갑니다. 미래의 우보는 대박이다. 쪽박이다. 쪽박이다. 맞추셨습니다. 맞추셨어요. 예, 일로 오세요. 한 분 남았어요. 한 분. 야, 박수 쳐주십시오. 이게 998834예요, 여러분. 우버가 지금 새로운 투자를 요청했어요. 인공지능 앞으로 차는 뭐예요? 무인차도 하나요. 무인차. 그러면 카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무인차가 다니면 사람들이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는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미래에. 굉장히 급속도로 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벌써 싱가포르는 무인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누토놈이라는. 자,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오는데 우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기를 느낀 거죠. 이렇게 가면 우리 죽는구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네는. 그래서 우리도 무인 자동차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갖고 투자 유치를 작년에 신청했어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죽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계의 흐름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근본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 네, 그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파고도 남기고 알파고도 왔다 가셨고 왓슨도 있잖아요. 왓슨은 이미 가천대에 취직을 해서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어요. 가천대에 취직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성 암 환자가 왔는데 그걸 낫게 해준 거예요. 진단을 해서. 그래서 가천대로 지금은 모두 암 환자들이 가요. 옛날에는 여러분 대전에서 암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대 성지가 있습니다. 서울에. 어디예요? 다 알아. 어린애도 알아. 하도 어른들이 해서요. 그죠? 세브란스,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거기 꽉 차면 일산으로 갑니다. 일산암센터, 국립암센터. 근데 가천대로 암 환자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 왓슨한테 물어봐야 된다. 인간 의사의 정확도가 91%인데 왓슨이 97%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암 환자가 의사는 가천대 의사가 의사 과장이 자르라 그랬어요. 절개. 여성 유방암이에요. 절개하라. 근데 왓슨이 뭐라 그랬냐면 절개하지 말고 케이스 이 사람은 또 다른 케이스에서 다르니까 방사선을 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고 말을 들었더니 됐어요. 났어요. 이런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은 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 물결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건 여기 왼쪽 상단은 호텔이에요. 일본의 호텔. 그죠? 하나 좀 눌러주세요. 위에. 아니, 오른쪽. 아니.
오른쪽 요거. 예? 다시.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본의 헨나 호텔이에요. 호텔이 이미 12종의 로봇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자, 여기 뭐냐면 아래쪽은 일본에 가보시면 최근에 전부 페퍼 로봇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야후 무너진 다음에 돈 몰락하는 것 같더니 이 페퍼 로봇 때문에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페퍼 로봇. 그래서 이게 지금 로봇이 안내하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된 거죠. 근데 저 뇌는 누구 거냐? 뇌는 소프트뱅크 게 아니에요. IBM 왓슨 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뇌를 사다가 내 거에다 장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변신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꼭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한다라는 거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 뭐냐면 3D 프린터로 기사 회생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가 매출이 계속 급감하다가 이 3D 프린터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딸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내면 여러분의 딸이 백설공주가 여러분의 딸의 얼굴로 와요. 3D 프린터로 제작돼서. 가족을 다 보내면 딸이 백설공주고 7난장이가 아빠, 엄마,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네는 이제까지는 관광과 캐릭터를 보는 거였어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인 맞춤으로 만들어주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 아래는 가상현실로 새롭게 이제 변모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건 차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아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맥킨지에서 2017년에 그러니까 2017년 6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86개국을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해서 결론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죠. 3차 산업혁명에 매출의 3배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들도 2배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자는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높은 우리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경영자들 조사를 해보면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직.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그래 알겠어. 그렇대. 근데 맨날 왜 구글 얘기만 하고 이거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동적인 기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5년 정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요 좀 길어요. 저희 미래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2년, 아까 스마트폰이 1년 반이라 그랬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5년입니다. 5년. 그럼 언제까지냐? 벌써 1년 지나갔어요. 1년 지나갔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이제 2020년까지 변신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우열은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유행했던 첫 번째 유행했던 게임이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입니다. 이 앵그리버드가 나온 다음에 전 세계에서 아류가 27,000개가 나왔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필승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독특한 모델로 고객을 장악하냐 못하냐의 게임이 4년 남았다. 그래서 4년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상상이 나왔지만 우리가 2차 산업혁명 때는 중요한 게 중후장대였습니다. 크고 무겁고 길고 이런 걸 만들었고 우리나라 경제도 이런 산업들이 전부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몰락하고 있는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이잖아요. 해운, 철강 이런 쪽들이 이제 산업을 이끌었던 거고 3차 산업혁명이 오면서는 경박단소 가볍고 빠르고 작고 이런 거 우리 반도체니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제품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제품이 성공하냐? 상련지계입니다. 새로운 상상으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만물과 연결돼야 됩니다. 일본처럼 자기 물건만 좋아가지고는 팔리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연결돼야 돼, 연결. 일본 제품이 스마트폰을 못 만듭니까? 가전제품 능력이 지금도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몰락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제품은 다 몰락한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돼요, 남들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가급적 빠르게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왜 디즈니랜드가 기사회생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던 캐릭터예요, 백설공주는. 근데 그거를 애들 하나에 만족시켜주면 변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 고객의 서비스 파워가 있어야 돼요. 자, 유통 보시면 유통이 바뀌었습니다. 유통이 예전에는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이 들어갔어요. 자,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온라인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죠? 구글이 그렇고 온라인을 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 장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PC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주었잖아요. 지금은 내 물건에 가상을 넣어야 돼요. 내 물건에 내 오프라인 상점에 가상을 얹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배합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통업을 보면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이 나눠져 있었고요. 3차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온라인 유통은 온라인 유통대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살았어요. 왜? 우리는 온라인에서 안 사는 거 있죠. 뭐 안 사세요? 저 양복 오프라인에서 사요. 입어보고 신어보고 하는 건 다 오프라인에서 사지. 아무리 온라인이 크다 그래도 거기서 안 삽니다. 실질적으로 3차 산업혁명이 쭉 지나오면서 온라인 유통이 전체 유통에 차지하는 비율은 2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아마존, 알리바바 전부 뭘 선언했냐면 우리 오프라인으로 간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알리바바 회장이 작년 10월 달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다. 신유통으로 간다. 이 신유통이 뭐냐 하면 오프라인에 가상을 얹어서 새로운 유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마존은 갔어요. 작년에 시애틀에 3개나 만든 게 새로운 상점입니다. 그 상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건데요. 아까는 열렸던 게 왜 안 열릴까요? 예.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치 알고 갖다 삐었어요. 아까는 연결이 됐었는데.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새로운 오프라인 상점이에요. 자, 사람이 지하철 들어갑니다. 그냥 물건을 들고 나오죠. 계산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여자분은 자기 가방에 막 집어넣어요. 들고 나가면 계산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아마존의 오프라인 상점이에요. 이게 아마존 고라는 새로운 오프라인 상점입니다. 이거의 세상을 지금 깜짝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갈 때 내가 아마존 고객이라는 걸 딱 인지시키면 인공지능이 CCTV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해요. 그리고 물건을 딱 잡으면 이 물건에는 전자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드는 순간 어떤 물건을 이 사람이 잡았다는 걸 알죠. 자, 이 여자분이 컵케이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으니까 다시 올라가죠. 뭘 가져갔는지 아니까 나가면 간편페이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그걸로 결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오프라인이에요. 네, 끊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 네. 스크린. 네. 당황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일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일본이 야,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일본 재흥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일어나자. 예? 일본 지금 막 무너지니까 재흥 전략이라는 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 생활용품 1000억 개의 전자태그를 다 넣자. 그러면 얘네를 이길 수 있다. 그죠? 태그만 붙으면 그 다음에 인공지능 만들어서 훈련시키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용품 1000억 개의 전자태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앞으로 뭘 수출하시려면 태그 없으면 안 돼.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븐일레븐입니다. 이 여성분이 여기다가 자기 물건을 담아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를 여기다 넣으면 전자태그에서 계산 끝. 그냥 들고 가면 돼. 똑같죠? 차이는 뭐예요? 인공지능으로 하냐 이걸로 하냐의 차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새로운 상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 그래서 근본부터 변화하고 있는 거죠. 유통업이. 자, 두 번째 보면 자동차 보시자고요. 자동차는 완전히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테슬라 아시죠? 구글 무인 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죠? 우버 보셨죠? 근데 지금 모형이 뭐냐면 이 세 개가 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하고 구글하고 전기 무인 자동차라는 걸 만드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장으로 완전히 자동차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융은 어떻습니까? 금융의 은행의 지점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최초로 작년에 87개의 지점이 증가만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례가 없이 금융권이 IMF 시절만큼 쏟아져서 퇴직해요. 다 내보냅니다. 왜? 모든 은행은 앞으로 뭐예요? 지점 없는 은행, 은행원 없는 은행, 은행원 없는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10개 방향입니다. 금융권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뒤집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료는 뭡니까? 의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제 IoT를 찾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런 이 제품을 보세요. 이게 중소기업에서 미국의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에요. 이어폰이에요. 귀에. 이어폰이 아니에요. 이어폰은 우리가 음악을 듣죠.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중소기업들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저 이어폰은 뭐냐면 딱 꼽으면 뇌의 건강을 측정까지 해줘. 뇌에 붙어 있잖아요. 뇌를 측정해줘.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서 아프냐 안 아프냐까지 해주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 이런 적정한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는 종합제품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고 다니면 결국 진단은 누가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는 모든 진단이 의사가 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해요? 왓슨이 합니다. 알파고가 합니다. 그죠? 이게 진단의 민주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의 개념이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게 병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병원에 안 오게끔 해주는 게 병원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작년에 알파고를 보고. 뭐예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이 없었어요. 그죠? IBM, 애플은 있습니다. 애플의 쉬리. 네? 그 다음에 구글, 알파고 다 있잖아요. 자기네만 없는 거야. 지금 자기네는 깡통밖에 없어. 야, 이건 죽는구나 하고서 놀래가지고 삽니다. 바로 그 당시에 작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애플사에서 인공지능 정책과 우리 정책이 안 맞다고 분사를 해요. 그 애들이 뭐냐면 비브라는 애들이 나왔어요. 분사하자마자 삼성전자가 돈 떠밀두고 그대로 찔른 겁니다.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3천억 주고 샀어요. 여러분 구글이 딥마인드를 자기네가 개발했습니까? 일로 가야 된다 해갖고 쏟은 금액이 구글은 딥마인드 5,700억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올해 만든 제품이 뭐예요? 갤럭시 S8에 있는 빅스비죠. 빅스비. 자, 그렇게 획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이걸 왜 샀냐. 삼성전자가 앞으로 파는 거는 전부 이런 거 만들어서 팔죠. IoT 팔. 저도 이거 지금 차고 있잖아요. 자기 이제 건강을 다 측정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삼성전자가 팔면 고객은 누구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삼성의료원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간에 혼자 안 돼. 연결을 하지 않고서는 고객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것만 팔아가지고 되겠어요?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진단을. 그럼 진단은 누가 해줘요? 의사가 해줘야 되잖아. 같이.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이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0억을 또 투자합니다. 그래서 수소에서 삼성전자, 삼성의료원, 삼성생명보험이 모여가지고 업의 개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박하게 죽는다는 걸 너무나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더 빨리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으니까. 우리는 작잖아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거 작은 강점이 뭐예요? 올인하지 마세요. 요놈 따라가 봐. 한 2명 시켜서 아닌가 봐 그러면 집어치우시고 또 딴 쪽 따라가고. 이거 뒤따라가는 사람의 장점이에요. 그죠? 맞죠? 복사해요. 일단 창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다음에 쫓아가자고. 예.
그런 새로운 전략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미래를 잡을 거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에 앞서 변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에 적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변화에 앞서서 변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의 기회를 4년 동안 남은 기회를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영자라고 일컫는 그 지휘사를 20년 동안 이끈 잭 웰치라는 경영자가 한 말이에요. 20년 전부터 이 사람이 어록으로 말한 겁니다. 변화에 앞서서 변화해라. 지휘사는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5년 된 지휘사의 경영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경영자가 11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특징이 있어요.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5년 후계자 성장하는데 5년입니다. 보통 6명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3년 만에 3명 남기고 마지막에 3명을 경쟁시켜서 2년 후에 1명을 뽑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 10년 앞을 내다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변화에 앞서 변화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지금 가장 절실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도 깨달은 거예요. 누워지기 전에. 뭐냐면 산기슭에 있을 때는 우리가 2등이었을 땐 그런 시절, 남들 따라가기 좋은 시절은 괜찮은데 변화가 극심하면 이렇게 밑에 숨어서는 기회를 못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하면서 성장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R&D를 안 했어. 그렇죠? 리서치 앤 디벨로퍼먼트를 해야 되는데 리카피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데드카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절은.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뭔가 상상을 가지고 변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4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의 업을 재상상해야 됩니다. 자, 업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철강을 만드니까 철강업이에요. 그죠? 자동차를 만드니까 자동차업이에요.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업을 재상상하세요. 업을. 이제 연결의 시대입니다. 복잡계로 연결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개념을 재상상해야 됩니다. 자, 이 새로운 시대는 산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혁신은 부서 간 혁신, 부문 간 혁신, 기업 간 혁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ERP도 했고, ERP는 뭐예요? 우리 부문 간을 연결시키는 혁신이에요. 프로세스 혁신 이런 걸 했어요. 지금 요구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업을, 비즈니스 스코프를 재상상해서 다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자동차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달이라는 걸 보면 달이 태양계에 속해 있지요. 그죠? 달이 지구하고 연결되어 있고 태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은하계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렇듯이 여러분의 업도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제너럴 모타스가 테슬라하고 구글의 자동차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모타스에 메리 바라라는 CEO가 있습니다. 이 여성 CEO인데 이 여성 CEO가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난 50년 동안 지위가 1위였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지위는 5년 안에 죽는다 그랬어요. 나와서 5년 안에 죽는다. GM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GM이? 제너럴 모타스가?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포드 자동차.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잖아요. 포드 자동차가. 나왔을 때 1차 산업혁명에 존재했던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의 5개 회사가 죽게 생긴 거예요. 포드 때문에. 그 지네끼리 모여서 만든 회사가 제너럴 모타스예요. 5개가 합병해서. 그리고 포드를 따라서 배운 거예요. 2차 산업혁명 내내. 그러다가 정보화 시대가 왔을 때 획기적인 변신을 합니다. 이거가 GM을 세계 1위로 만들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자동차 할부를 처음 한 게 제너럴 모타스입니다. 할부라는 개념을. 왜? 이거는 자동차 할부는 금융 이자 계산해야 되고 원장을 여기저기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컴퓨터가 등장하니까 되잖아요.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돈 없는 국민들이 모두 제너럴 모타스 자동차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이제 자동차 업계를 테슬라, 모바일 페이 만들던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성공하고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고 이 존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동차 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업이라는 개념에서 나오셔야 돼. 어디까지 나가느냐? 고객의 삶에서 내 업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업을 재상상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업을 안에서 보지 말고 상자 밖에 사고 나와서 내 업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자동차 업에서 보면 자동차는 고객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동이죠. 이동하는 삶에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중고차를 팔아 먼저, 그죠? 고객은 자동차를 사죠.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죠. 그 다음에 정유 기름을 넣죠. 그 안에서 통신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하죠. 그러다 비행기로 갈아타죠. 차가 덜덜거리면 정비산업을 만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폐차하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자동차를 삽니다. 이게 고객의 삶이죠. 이동하는 삶. 거기에 존재하는 산업들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나갑니다. 또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동차 회사보다 고객이 자동차를 바꿀 거라는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하나 갖다 드리세요. 놀지 마시고. 네. 보험입니다. 보험. 정비도 있습니다. 네, 정비. 자, 정비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차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대충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은 차를 산다는 거예요. 그죠? 정비사가 또 거꾸로 이제 고치는 비용이 더 나와요. 바꾸세요. 그러면 50%가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험은 더해. 보험은 뭐냐면 사고가 나면 옵니다. 그리고 보험관리인이 이래요. 사장님 돈 드릴 테니까 차 바꾸세요. 그리고 보험금을 주죠. 그 보험금을 받은 사람의 97.3%가 차를 바꿔요. 그중에 또 63%는 옛날보다 좋은 차를 사.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동차는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냐? 하루에 20명을 만납니다. 영업사원이 20일이면 400명을 만나. 한 달에 몇 대 팔면 되냐면 4대 팔면 먹고 살아요. 안 쫓겨나요. 그러면 몇 분의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요? 1%, 400명의 4. 어려운 계산도 아닙니다. 근데 옆집은 몇 프로예요? 97.3%. 저 뒷집은 5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객의 삶에 나와서 보면요.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정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품을 지금 여러분하고 만나서 사는 것 같지만 이미 고객은 삶 속에서 결정을 하는 순간이 훨씬 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하라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쪽으로 나와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 입장에서 여기서 이미 결정되잖아요. 여기를 잡아야죠. 맞아요? 안 잡아요? 보험에서 이미 결정된 보험을 잡아야죠. 자, 그럼 보험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산 사람은 몇 프로 보험에 가입합니까? 100%. 자, 그러면 자동차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을 줬어. 누구 고객이에요? 보험사 고객이에요. 보험사에서 본부장이 야, 저분 사고 난 거 보험금 들여 폐차하시라 그래. 결정하잖아. 본부장이 결정하는 사람 순간 누구 고객이에요? 자동차 고객이잖아요. 이게 연결의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2차 산업혁명 때는 규모의 경제 시대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유연성의 경제 시대예요. 그죠? 대량 생산 개념이 아니고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연결의 경제입니다. 연결의 경제. 누구와 적합하게 연결할 거냐.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개인에게 맞춰줄 거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연결의 경제학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이 그림을 지금부터 생각하는데 전 한 달 반 동안 이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림은 제가 이제 한 6시간 새벽까지 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에 웬 천재가 있는 거예요. 거울에.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잖아요. 뭐 이런 농담이 안 통해.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가나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연결되나 이거를 보시면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동계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보험이라는 입장을 한번 보세요. 보험회사는 뭐예요? 무슨 업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을 보라 그랬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보험을 딱 보면 뭐냐면 여러분 건강보험 왜 드세요? 아팠을 때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듣죠.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걸 우리가 듭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차 보험을 보험 들어 사용하다가 손망실, 그래서 재구매를 해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리커버리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은 뭘까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결정의 순간. 자,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해 사용하다가 손망실이 나서 재구매. 결정의 순간이 어디예요? 재구매지, 재구매. 자, 보험회사는 여러분 업이라는 걸 보세요. 보험은 사고가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보험이 망합니다. 회사가. 그죠? 돈을 주니까. 그런데 재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회사들한테 다 연결해서 재구매를 대행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한테 돈을 주면 고객이 돈을 더 들고 나한테 와서 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줘. 그럼 고객은 내 보험을 또 들어야 안 들어요? 또 들어. 이게 연결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AA라는 내가 제너럴 모터스랑 연결하고 AA 회사나 보험회사는 온통 재구매로 뛰어들었습니다. 매출이 7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다음에 한번 보세요. 통신은 이제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 연결계로 바뀝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 왜 타요? 여행하기 위해서 타잖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뭐라 그랬잖아요. 고객은 여행하기 전에 맨 처음 뭐예요? 관광을 기획해요.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렌트카하고 호텔 가서 이따가 쇼핑하고 돌아옵니다. 그죠? 맞죠? 자, 이 중에 결정의 순간은 어디예요? 안 보이세요? 결정의 순간. 고객 입장에서. 자, 여기에 자동차가 이제 렌트카. 지금 근데 렌트카가 이미 결정의 순간이 언제예요? 여행도 안 다니시면서 열심히 이제 회사를 살리시고 그런 건 아시겠습니다만 관광 기획이죠. 기획이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관광 어디 놀러 간다. 아니 하다못해 국내를 놀러 간다. 벌써 다 결정하시잖아요. 애들이랑 와이프랑 어디 놀러 가서 뭐 하고 그다음 뭐 하고 못 하고 다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바꾸는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관광객이. 그럼 결국 뭐예요? 결정의 순간에 내가 뛰지 못하면 내 사업은 없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즘 호텔이나 이런 데가 부킹닷컴 뭐 이런 데다 자꾸 올리잖아요. 거기서 결정되니까. 그런데 그건 수수료를 뜯겨.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가. 라고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새로운 방식인 거죠.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괌 다녀오셨습니까? 괌 갔다 오신 분. 예. 괌 갈 때 하파다이 카드라는 거 가져가 보셨습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자, 괌 업계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거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지금 대단한 사람입니다. 카드를 팔아요. 예? 카드. 그걸 딱 사가지고 하파다이 카드라는 걸 사가지고 가시면 괌에 여기에 이미 붙어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괌 가셔서 아마 쇼핑몰 가보셨을 거예요. GPO. 그죠? 예, 괌에 그 프리미엄 아울렛 GPO라고 그러죠. 거기 가보셨죠? 예, 다 거기 가요. 근데 그 카드를 가져가면 15% 할인을 더 해줘. 그게 하파다이 카드예요. 그걸 하나를 들면 호텔 뭐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놀이 이용하면 2만 원인데 실제 소득은 1인당 인원수 상관없어요. 무조건 1인당 15만 원은 이득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사. 그걸 딱 사는 순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골라요, 안 골라요? 고르죠. 이게 결정의 순간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 왜 연결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업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하고 병원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결할 수 있다. 한번. 네. 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맞추시면 책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 사고 나면 그냥 병원 가죠. 자동차 회사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 자동차 회사들한테 알려요? 안 알리잖아요. 버튼? 전화번호 연락해 해서 버튼이 뜯어진다. 자동으로 연락하는. 아, 그런 거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답은 안전벨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가 지나가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 위, 장은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시트는 체중을 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의 체중은 하체 체중이 문제가 아니고 허리 위의 체중이 문제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뭘로 바뀝니까? 진단기로 바뀝니다. 건강 진단기로. 여러분 체중 하루에 몇 번 다세요? 안 달아요 우리. 체중계 사놓고 다세요? 저희 집도 있어요. 구석탱에 나중에 들어가서 아무도 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욕탕 가서 가끔 생각나서 사우나 가서 닿잖아요. 예? 그거 외에는 우리 달아보질 않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운전하시잖아.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심장박동 듣고 이거 하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그러면 자동차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 병원의 전진기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혁신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자동차는 뭐예요? 병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자동차는 무슨 사업을 더 할 수 있냐?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웰빙, 피트니스, 식재료, 공급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018년 3월부터 EU에 들어가는 모든 자동차는 이콜이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이콜은 여기가 다 사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로보캅에 알리면 인공지능이 판별을 해서 병원 예약, 앰뷸런스 불러주고 경찰 불러주고 가족에 연결하고 내비게이터 회사에 연결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얼마 만에? 30초 안에. 자, 이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는 안전계죠. 정부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계가 또 있어요. 자, 폐차, 차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젠 드론도 날아가다 떨어지고 로봇도 가다가 부서지고 폐차업이요. 앞으로 미래 산업입니다, 여러분. 폐차업이. 미래에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폐차업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까지 폐차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공지능을 뜯어내고 GPS를 뜯어내서 되팔려면 새롭게 재사용을 해줄 수 있는 리커버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러면 미래 사업 기회가 바뀌어요. 자, 유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통 들어왔죠. 오프라인 들어왔죠. 페이스북도 상거래 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변모하는 새로운 사회로 보는 거예요. 자동차 업만 하나 보더라도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존재하고 누구와 연결할 거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업을 한번 생각한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에서 하세요. 야, 이게 뜬데 하고 가지 마세요. 이거는 중소기업은 돈 잃는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까지 해온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시크릿이. 바로 그게 뭐냐면 역량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면 경영의 완전히 기본기입니다. 영원불멸입니다. 이거는. 일단 3C는 영원불멸이에요. 뭐가 영원불멸이에요? 하나는 고객이 영업불명이잖아요. 고객은 있다. 두 번째, 경쟁자도 무조건 있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아니야. 정부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변하든 얘가 변하든 계속 변화는 일어나죠. 변화는 고객이 변하든지 경쟁자가 변화하든지 계속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나도 변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영원불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변화. 지금 이게 극심하고 많이 변동될수록 이걸 쫓아가면 안 돼. 예? 새로 4차 산업혁명이 온다 해서 야, 우린 뭘 만들까? 이렇게 해서는 큰 돈 잃는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이 가진 거예요.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필름 만드는 3개 회사 중에 제가 망한 거 2개 얘기 들었죠? 근데 하나 말 안 한 게 어디입니까? 후지. 제가 후지를 말 안 했잖아요. 후지는 주구장창 성장합니다. 지금. 근데 왜 얘네는 안 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후지가 제록스 있잖아요. 제록스. 복사기. 그 업체가 제록스가 이 IT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건 혁신이 아니야. 합병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는 거예요. 놀라운 혁신은 뭐냐면 화장품 회사로 바꿨습니다. 네? 후지가. 그래서 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내놓은 2007년에 화장품이. 얘네가 내놓은 아스파모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스킨케어, 기초 스킨케어 하는 화장품인데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해요. 저 그러면 얘네가 왜 화장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건 업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딱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필름에 들어가는 가장 주된 원료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왜 콜라겐이 들어가냐면 콜라겐이 열화 방지를 시켜줍니다. 열에 의해서 손상되는 걸 방지시켜주는 물질이 콜라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콜라겐이 뭐에 또 좋아요? 피부. 이거 다 알잖아. 노화 방지. 콜라겐. 근데 얘네는 필름의 콜라겐이고 화장품 업계에서 쓰는 콜라겐은 약간 달랐어요. 근데 얘네가 썼던 연구했던 콜라겐은 획기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바꿔가지고 새로운 화장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성능을 발휘해서 휩쓸었습니다. 휩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이전에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정보화 시대가 왔을 때 화항이라는 가오라는 일본의 또 생필품 회사가 있어요. 남들은 전부 대기업들이 SDS 정보통신으로 뛰어들 때 이 기업은 뭘 했냐면 야 우리가 화장품 중에 새로운 시대에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역량 중에 이렇게 찾은 거지. 봤더니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계면활성 기술이 있어요. 계면활성 기술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플라피 디스크 아세요? 3.5인치. 그게 과학물질 뿌리는 게 바로 뭐냐면 계면활성 기술이에요. 그걸 통해서 얘네는 글로 진출을 해서 일본의 제2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계면활성학을 나오면 이걸 또 만들고 이걸 만들다가 새로운 계면활성학이면 화장품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분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회사도 여러분이 존재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은 그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역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현재 미래 시장이 나오면 여기에 나는 어떻게 뛰어들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뭘 쓸 수 있을까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이 되면 남보다 빠르게 이동해야 돼. 맞죠? 예, 남보다 빠르게 이동해서 장악을 해버려야 돼. 그게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꾸 새로운 걸 찾지 마시고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쓸 수 있느냐를 찾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중에 그걸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원칙이 이렇습니다. 아마존에서 경영 전략이요. 저희가 어떻게 기회가 있고요. 위협이 있고요. 강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기회, 약점, 그죠?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 일명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스와트를 들고 나오면 그 임원진은 바로 그 전날 잘립니다. 베조즈는 뭐라 그러냐면 10년 후에도 안 변하는 걸로 해야지 매번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기회가 뭐고 위협이 뭐고 경쟁자가 뭐고 뭐 이거 따지면 바뀔 때마다 매년 짜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마. 우리만의 최고로 가진 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결정해. 미래에. 자, 그래서 4가지 역량을 베조즈가 결정해요. 우리가 가진 걸 찾았어요. 1번 우리는 장바구니 역량을, 왜냐 쇼핑몰이다 보니까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장바구니 역량이 있다. 2번 얘네는 물류를 직접 합니다. 물류 역량이 있다. 3번 상품 추천 역량이 있다. 그죠? 4번 엄청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얘는 상품이 한두 개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상품 관리 능력을 가지고 얘네가 지금 한 게 세계 1위예요. B2B 크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관해줘서 활용하는 서비스. 미국 CIA도 여기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물류 역량 가지고 어디를 진출하지 아세요? 키바 로봇을 만들어 팝니다. 로봇, 물류 로봇. 또 그걸 가지고 요즘은 드론을 만들어 팝니다. 자기의 역량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험 부담도 제일 적고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고 이걸 먼저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존 에코는 돈을 벌었습니다.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게 또 안 열려. 뭔 거를 한 거예요? 아까 됐는데. 네. 이제 내 것도 자기가 알아. 그 위에. 네. 자, 이게 아마존 에코예요. 여러분 아마존이요.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 아마존 대시, 아마존 버튼 이런 걸 내놓고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자기 물건을 팔려고 그랬어. 깨달은 거예요. 자, 내 물건을 팔린 게 아니고 고객의 삶을 연구하자. 거기서 고객의 삶을 도와주자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예요.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버튼입니다. Alexa, what do you do? I can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news and weather, create to-do lists, and much more. Awesome. Alexa, play rock music. Rock 음악을 틀어달라면 음악을 틀어주고 에베레스트산이 몇이야 그럼 구글을 찾아서 Alexa, stop. 알아서 알려줍니다. Wait, I want to try. 다 뒤져서 what 꺼주세요. time is it? The time is 이게- 3:27. 꺼주세요. Actually, don't.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미국에 지금 1,2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여기에 서로 올리려고 날릴 거 아니에요? 여기다 연결해서. 그죠?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1,200만 대가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래서 서로 너도 나도 여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픈돼 있어요. 이 시장이. 여러분도 만드셔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다 올리면 돼요. 연결해서. 그래서 올려진 애들이에요. 제일 많이 미국인들이 쓰는 10대 프렌드입니다. 프렌즈라 그래요. 왜 프렌즈라 그래요? 알렉사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하니까 프렌즈라 그러죠. 프렌즈. 그래서 아마 알렉사의 프렌즈가 10개인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BMW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알렉사가 해주냐면 제가 아침에 내일 아침에 나가요. 9시까지 어딜 가야 돼. 그 스케줄을 얘한테 알려줘. 그럼 얘는 딱 뭐냐면 아침에 8시만 되면 저를 깨주겠죠. 안 깨달라 그래도 집 위치부터 거기 장소까지 거리를 계산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7시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가 날 7시에 깨우냐? 눈이 온 거예요. 눈이 왔다는 기상 정보를 듣고 거리를 계산해서 7시에 깨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면 내가 시동 걸어줘. 그러면 물어봐요. 제설도 해줄까? 오케이. 그러면 나가면 제설까지 싹 돼 있는 거 타고 나가면 돼요. 이게 새로운 프렌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게 돈을 벌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는 이 제품을 보고 정말 대단한 지위다 그랬어요. 지휘사에서 1,200만 개잖아요. 그럼 이걸 샀잖아요. 사면은 엄마 방에 아버지 방에 가 있으면 딸은 못 쓰잖아요. 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품을 만든 거예요. 제조업에서. 이게 엄청 또 돈을 벌었습니다. 벌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지휘사에서 만든 겁니다. 지휘사에 LED 스피커예요. 요게 탁상용 LED입니다. 아주 이쁘죠? 요게 뭐냐면 요게 마이크와 스피커가 달려 있고 블루투스로 알렉사랑 연결이 돼요. 그럼 이걸 사면 내 방에서 저녁에 불 켜놓고 숙제하다가 알렉사 뭐뭐뭐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알렉사가 안방에 있는 알렉사가 나한테 대답해 주는 거죠. 기가 막힌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통 제조도 자기 제품을 변형시켜서 연결하면 돈을 버는 시대다 이거죠. 이렇게 새로운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고객 경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통찰력으로 경험을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경쟁자보다 차별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0%가 믿고 있어요. 근데 고객은 안 믿는 거죠. 8%밖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만의 경험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때는 사람의 힘에 대한 연구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기능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손잡이가 매끈하고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어 왔어요. 3차 산업혁명 때는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삶을, 우리 고객의 삶을 연구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UI, UX라는 사용자 경험과 지금 작년에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많이 써먹는, 지금은 아마존도 썼고 다 썼던 기법이 뭐냐면 CX라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입니다. 이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사용자 경험은 내 제품을 고객이 어떻게 쓸까를 보는 거예요. 고객 경험은 반대입니다. 내 제품을 생각 안 해야 돼요. 고객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내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커피를 먹으러 가면 마실까 말까, 어디서 마실까. 고객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해서 스타벅스를 가서 무엇을 마실까 대기하고 지불하고 스토어를 지고 스토어에서 커피 먹고 나와서 커피밭 되게 없네. 그리고 생활로 돌아가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떤 혁신을 합니까? 우리는 혁신하라 그러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어디를 연구해요? 고객 생활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를 고객을 잘 정의해야 되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기에 닥친 게 백화점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요. 고객은 누구예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고객이 30대 이하 고객이 점점 줄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 매출은 점점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성장하니까. 다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백화점이. 그런데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다 뭐냐면 가족들을 오게 한다고 이런 거 만들어요. 설비 투자했는데 매출은커녕 아무도 안 올라와. 자, 근데 영국 백화점은 영국의 유명한 존 루이스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뭐였어요? 고객을 다시 정의했어요. 자, 백화점의 고객은 여성이죠. 여성의 고객은 누굽니까? 애죠. 애기죠. 지출 우선순위 1순위는 애기예요. 남편은 애만 있으면 개털이에요. 중요한 건 애야.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고객은 애구나. 근데 불행히도 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고통과 고민은 뭘까? 엄마의 삶을 연구하니까 엄마는 존 루이스 백화점 와서 물건 사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어도 보란 듯이 애를 키우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돈의 레벨에 따라서도 좋은 물건으로 애를 키울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소싱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다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컨설팅 사업부를 만듭니다. 패밀리 컨설팅. 엄마를 도와줘. 보험까지도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서비스를 했냐면 여러분 가난한 엄마들은 장난감 많이 못 사죠. 그죠? 그럼 하나 사면 또 사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사주잖아. 그런 사람들을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줘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끔 그 서비스도 넣었어요. 그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유명한 서비스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25%씩 매년 성장합니다. 영국 엄마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 1위가 존 루이스예요. 영국에서는 엄마가 애를 낳잖아요. 그럼 위에서 엄마가 그래요. 딸한테, 야, 걱정하지 마. 존 루이스한테 가 무조건. 그 맞벌이가 많잖아요. 다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루이스에는 애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 실질 고객은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라는 거죠, 애.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고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뭐냐면 빠르고 끊임없이 변하는 양성잡이 경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있잖아요. 신에게 12척이 있습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은. 자원이 부족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빠르게 선택하고 그쪽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기회 탐색을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 잘못하면 결국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기회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회 탐색은 끊임없이 해야 돼. 결정이 되면 물어붙인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서 배워야 돼. 먼저 배워야 됩니다. 후발주자의 장점이 있어요. 무임승차 아니에요? 그죠? 뒤에서 따라가. 아닌가 보면 버스 놓고 딴 버스도 뒤따라가. 또 놓고 또 따라가. 이게 오히려 강점이에요. 그 대신 어느 순간에는 추월을 해야 되죠. 어느 순간에는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내 강점에 맞는. 그거 우리 잘했잖아요. 우리 쇼트랙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쇼트랙을 잘했어요? 갑자기 세계 1위 됐잖아요. 그 뭐 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배우다가 뭘 만들어낸 거예요? 김동성의 뭐예요? 요걸로 우리가 제패한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멋 모르고 뛰는데 갑자기 한국 애들이 다 발 집어넣어. 요걸로 이기잖아. 요걸로 0.0000초. 예. 뭔가 우리만의 독특성을 발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요란한 거 뭐 신문에 나온 거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 돈 많이 되는 걸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 포크 중에서 참 그 실패한 포크를 들고 유명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돈은요, 프라핏은 뭐예요? 이익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격 마이너스 원가 곱하기 수량이에요. 그죠? 수량이 적으면 가격이 그만큼 높아야 돼요. 포크를 얼마 주고 사겠어요? 그죠? 양으로 갈 거냐, 질로 갈 거냐는 굉장히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술에 자꾸 기술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뭐예요? 고객을 먼저 생각해라. 여러분의 고객에 답이 있다. 네. 자, 그 중에 그게 샤오미잖아요. 샤오미가 오죽하면 별명이 샤오미 회장 이름이 레이 준이에요. 하도 스티브 잡스를 따라해가지고 레이 잡스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대륙의 실수에서 새로운 것들 많이 만드는 거 아시죠?
뛰어넘었잖아요. 자기만의 독특성을 지금은 발휘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샤오미 회장이 한 말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하늘을 날어. 예? 우리가 지금 샤오미라는 뜻이 뭐예요? 좁쌀이라는 뜻이잖아요. 샤오미. 그죠? 샤오 적다, 미 쌀, 좁쌀입니다. 우리가 좁쌀이지만 따라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 뛰어넘으면 우리가 더 앞설 수 있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돼지가 태풍의 길목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시 말하면 이 태풍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아는 게 돼지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적은 자들한테는 이 태풍이 어디로 가려는 걸 알고 그 길목에 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인 거죠. 이거 배워볼 만한, 여러분 음미를 많이 해보실 만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이 좀 제가 많이 지났는데 재밌습니까?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러면 제가 그 사전 질문을 좀 몇 개 받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사전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마트팜을 한대요. 농업. 이게 위즈덤 라이트 코리아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예?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거기서 하여튼 질문한 건데요. 농업이 어떻게 될까? 아까 농업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농업은 앞으로 유망업입니다. 자, 농업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세요. 농업이 국내 인구가 감소하고 기상이변이 하고 물 부족이고 저출산 고령화에 경작지가 없어지고 고객은 식습관이 변화하고 바이오 에너지로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농업은 안 된다.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국내 인구는 감소하는데 전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식량이 40%가 더 필요하고 기상이변과 물구나무로 모든 사람이 작황을 못하는데 이것만 작황을 잘하면 나한테 모든 기회가 오고 맞죠? 초저출산 고령화의 경작지 축소가 되는데 경작지를 위로 빌딩을 세우면 되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상상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트랙터는 뭘 하고 있을까요? 듣도 안 되네. 네. 하여튼 좀 뭐가 이상하게 바뀌었어. 잘 됐었거든. 자, 이걸 맞추시 보세요. 이거 뭐 하는 트랙터예요? 트랙터에 그냥 밭에 엄청 빨리 갑니다 지금. 시속 4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꺼주세요. 다시. 10분이다. 네. 여러분, 네, 뭐예요? 네? 네. 그 파종이 씨 뿌리는 겁니다. 그 말만 살짝 바꿔서 좀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너무 책에 너무 관심이 많은.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농업이라는 건요, 여러분 해보시면 잘 알겠지만. 파종,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초입니다. 잡초를 빨리 뽑아야 돼요. 잡초를 늦게 뽑으면 잡초가 더 양분을 빨리 먹습니다. 그러면 작황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 뽑으면 다시 비료를 더 줘야 돼가지고 생산 원가가 1.5배가 높아져요. 그래서 제초를 어릴 때 구별해서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질병 관리. 쫙 퍼진 다음에 끝나요. 우리 막 지금 뭐 구제역 막 돼지 갖다 집어 왜 그래요? 퍼진 다음에 알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분류. 이거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트랙터는 뭐냐면 작년에 나온 겁니다. 레투스봇이라고 40km씩 달리면서 얘가 0.02초 만에 0.635 반경 안에 있는 상추가 아닌 잡초를 뽑으면서 아까 가는 거예요. 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트랙터를 만든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근데 뭐냐면 상추만 해. 왜? 상추만 배웠어 아직. 근데 그 다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홍당무 옥수수를 배우는 거예요. 점점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를 가진 사람이 잡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실체가 없는 자들은 실체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알렉사라는 것도 보세요. 실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거죠. 농업. 그 다음에 헤이트 코리아 쓰신가요? 전부 예, 저기 책 두 권.
아주 잘 오셨어요. K2 코리아 아닌데 손 드신 거 아니죠? 그래요? 네. 네. 자, 패션 아까 얘기하셨어요. 패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뭐든지 다 개인 맞춤형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조는. 자, 여기 제조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게 뭐냐면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입니다. 자, 이 아디다스 공장은 B2B죠. 아디다스라는 게 결국은 그죠? B2C인 것 같지만 B2B예요. 왜냐하면 판매장이 매장이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은 매장에서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B2B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장에다 팔았어요. 근데 여기에 아디다스 공장은 3D 프린트하고 로봇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판매하냐면 고객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보고 주문을 해요. 색깔을 자기가 바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자, 이런 사례는 많아요. 생활용품 만드는 여러분 칼을 한번 생각해요. 칼. 실제로 넥스젠이라는 칼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그 중소기업은 3D 프린터로 칼 자비를 만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마다 칼이 불편해요. 그리고 여성분들 큰 손이 있고 작은 손이 있잖아요. 작은 분들은 큰 칼이 불편해. 그럼 손잡이가 나랑 딱 맞으면 좋겠죠. 그래서 손잡이를 이 회사 가서 한번 잡으면 모든 손잡이가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칼은 똑같아요. 앞에는. 뒤는 딱 내 손에 맞는 것만 와요. 그러면 그 고객은 그 맛을 들이면 딴 칼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개인 맞춤형은 연결이에요. 아까 제가 연결의 경제학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을 맞춰주면 도망가지 못한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안경, 영국의 프레임웍스, 덴턴 프레임웍스라는 데서 안경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여자 3명이 만들었어요. 안경 회사를. 이 안경은 우리 안경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다 똑같잖아. 이거를 자기가 디자인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을 위한 안경이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죠. 아까 그 앞에서 설명 안 하셨지만 자라라는 걸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라가 바로 개인 맞춤형 형태로 지금 사업하는 그쪽을 보시기 바라겠어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는 전력 측정 분석을 데이터 센터 서버 전력 모니터링 AD 파워 있으신가요? 예, 저기. 좀 빨리 좀 해요. 저기 오른쪽 끝에. 예. 기둥 옆에 멀쑥하게 잘생기신 부분입니다. 자, 전력 이런 모니터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데이터 센터에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냐면 기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기후에 관련된 게 엄청난 기회의 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기후가 특히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전체 그 에너지 수입을 97%를 해외에서 하고요. 그중에 63%가 석탄 석유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파리기후협정이 2020년에 발효가 되는데 지금 왜 이걸 만들었냐면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가 뜨거워졌습니다. 몇 도? 오늘도 되게 더운 이유가 0.85도가 지구가 높아졌어요. 근데 2도가 높아지면 지구에 있는 생물의 20%가 죽습니다. 30도가 되면 인간도 죽습니다. 근데 20도를 안 넘기자고 만든 게 파리협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97%를 수입하고 거기 83%를 저 석유 에너지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쓰면 전 세계가 우리랑 똑같이 쓴다. 지금 현재 온도가 2.3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에 기후협정이 발효돼가 되고 5년이 지나면 탄소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내야 될 돈이 30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에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보고서를 내가지고 지금 정부도 그쪽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몰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사업 기회가 존재하겠죠. 에너지 절감, 그죠? 이런 문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존재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미 구글의 데이터 센터는 100% 재생에너지를 쓰는 데다가 이 안에 알파고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알파고가 들어가 가지고 구글의 딥마인드가 들어가 가지고 전력을 3개월 만에 40%를 절감했습니다. 그저께 또 발표했어요. 그 사이에 얘가 진흙이 또 높아져 가지고 10%를 더 절감해서 50%를 절감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아니고 모니터링에다가 애드완을 해라. 그러면 데이터 센터 문제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도시의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절감 이거 굉장히 심해집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 기회가 있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하셔야 돼 이제 기계로 내 고객이 보지 말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고객 입장에서 내 업을 다시 들여다보시고 연결하세요. 되셨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게 좀 이상했어요. 전 이 질문에 왜 패션 건축 연구소인데 의료기기를 물어보시는 거죠? 패션 건축 연구소 오셨나요? 예, 없으면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패밀리 이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가요? 아이뷰 테크놀로지. 네, 여기 이 질문 하신 거 맞죠? 네. 영상 카메라와 융합돼 있다라는 건데 이 영상 카메라가 지금 이것도 기회의 땅입니다. 자, 영상 카메라는 많잖아요, 그죠? 우리 그 감시 CCTV도 있고, 그죠? 많은 카메라들이 존재합니다, 영상 카메라에.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새로운 영상 카메라로 할 일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구글의 걔네도 영상 카메라로 사람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새롭게 디파인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CCTV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다 바꿔요?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로 거기를 인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굉장히 뜨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인데 히트맵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프라인에 이제 하는 건데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할 때 박지성이 어떻게 뛰었다 빨간 거 이렇게 보시는 거 같죠? 그걸 우리가 히트맵이라 그래. 근데 백화점에서 이런 거예요. 신제품을 만들어서 새로 매장에 전시를 했어. 신상품을. 안 팔려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2주 후에 매출을 계산해. 그 다음에 다시 결정한 다음에 한 달마다 바뀌어요. 근데 선반이 한정적인 데서 오프라인에서 한 달마다 바뀌어갖고는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가상을 얹어야 되잖아요. 자, 놨어요. 그랬더니 CCTV에서 감지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서 있어. 그러면 뭐예요? 서 있는데 매출이 안 올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보고는 가는데 매출이 안 오르면 이거 뭐가 문제인 거죠? 뭔가 가격에 문제가 있던지 관심은 있는데 뭔가 끄는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면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휙 지나가. 서 있질 않아. 히트맵.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걸려서 했던 일을 순간순간 맞춰가지고 오프라인을 고객이 만족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형태로 하는 쪽으로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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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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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프라인 유통이세요? 온라인 유통이세요? 오프라인 얘기죠. 예. 일단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의 매장이라 그러면 그 매장에 자꾸 뭘 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건 때를 기다리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기본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는 게 더 먼저일 거예요. 현재 고객에.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건 뭐 그게 피곤하다는 게 뭐냐? 원가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원가는 낮아집니다. 그죠? 아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왜 1000억 개를 다 하겠다 그러냐면 태그가 비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고객을 먼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왜 자꾸 고객을 얘기하냐면 고객과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해 모으고 연결하고 즐기셔야 돼요. 이게 코드입니다. 모은다는 건 뭐냐면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는 걸 가장 핵심으로 가지세요. 기술을 갖다 적용하지 마시고 고객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세요. 그래 놓고서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넣으세요. 연결한 후에. 그래서 정보를 모으고 연결하고 기술을 넣어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존 루이스 백화점도 바로 뭐예요? 맨 처음에 결정한 게 뭐예요? 고객을 결정하고 고객의 애들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상품을 모으고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서는 엄청난 기술을 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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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예. 예, 날이면 날마다 이제 여러분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제가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체스를 이겼던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을 제가 직접 참여해서 왓슨 연구소에서 그 인공지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정말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인간을 알면 인공지능을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인공지능의 정의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냐? 태어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비어 있습니다. 그죠? 뇌만 있죠. 학교 가서 배워요. 원리를. 이걸 우리가 배울 학. 그죠? 배우죠. 원리를 배워. 피타고라스를. 그다음 뭐해? 연습하죠. 문제 내죠. 지도학습. 그다음에 방과 후에 자기 혼자 시험지 사서 또 연습해. 자율학습. 그러면 얼마큼 연습하면 돼? 이게 익힐습. 안에자 보면 100번 연습하면 인간은 알아요. 그죠? 그다음에 뭘 해요? 걸어 다니면서 배운 걸 써먹죠. 써먹은 다음에 그거 갖다 거기서 깨치죠. 뭔가 또 다른 걸. 그걸 자기 지식에 또 넣죠. 이게 깨우칠 가게예요. 그러니까 뇌가 빈뇌가 하나 있고 배울 학, 익힐습, 깨달을 각.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만든 게 인공지능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뇌는 비쌉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뇌는 엄청나게 비싸요. 이걸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원리와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는 게 인간은 100번만 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의 뇌는 코드로 짰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짠 뇌, 인간처럼 생각하는 뇌 구조를 짰기 때문에 뇌가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몇 번 시켜야 되냐면 연습을 최소한 500만 번에서 1000만 번 시켜야 돼요. 아까 상추 있었잖아요. 상추. 왜 오래 가려면 상추 하나를 얘가 상추다 아니다를 구별시키는데 1000만 장을 넣었어요. 1000만 장을 보여줬어요. 학습이.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좋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 경험을 잘 정리돼서 원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실력이 있겠구나.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린다. 데이터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 준비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뇌를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BM 왓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돈도 많이 들어. 그럼 중소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로봇 할 때 BOT. 그 다음에 리스트 할 때 LIST. 본리스트.co를 쳤어요. 가서. 그냥 본리스트. 구글에 가서 본리스트라고 .com을 치시면 거기에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인공지능이 다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 보면 무료 인공지능들이 있어요. 예? 이미 해놓은 그거를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최근에 중소기업 사장님이 자기를 들어가 봤대 실제로. 그러고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술 사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냐면 얼굴 사진을 딱 찍어서 딱 보여주면 넌 어디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왜? 앞으로 너는 미래 모습은 여기가부터 늙는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판별해줘. 근데 공짜야. 이 사람이 아이들 닦는 거예요. 가져다가 자기 프로그램을 갖다 붙였어. 자기.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져갔겠어요? 화장품 회사. 지금 계약을 5건이나 했대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딱 붙이는 거 좋은 걸. 공짜가 널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자꾸 테스트 해보세요. 이해하시겠죠? 질문이 됐나요? 네.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네. 별걸 다 가르쳐줘. 또 없습니까? 네. 아 오늘 제가 좀 늦게 끝났네요. 저 시간 오버했는데 좀 괜찮으시죠? 네, 조금 늦게 밥 먹어도 뭐 좋으시라고 생각되고요. 제 대신 제가 그 좀 오버한 20분에 대해서는 생산성본부에 돈은 청구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예, 그래서 또 하다시다 뭐 궁금한 게 또 있으실 거예요, 그죠?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저기 생산성본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이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받아가지고
또 이런 기회, 애프터 서비스의 기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질의응답 형식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도 여러분이 아주 즐겁게 들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0분을 더 했습니다. 저는 또 요즘 농업이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농업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제가 농자는 천야지 대본이라는 말 있죠. 이게 제가 새로운 코드를 만들었어요. 농부와 인공지능이 합쳐지면 천야 대변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농촌 재흥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 9시에 완도 끝에 있는 이게 잘못 걸려가지고 농업을 했더니 전부 강의장이 시골 촌구석이에요. 그래서 저기 완도를 9시에 강의를 해야 되고 또 12시에는 또 정읍 농업에 가야 되고 내일 모레는 또 제주도를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집을 나와서 일요일 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너무 여러분 즐겁게 제 말 들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로? 이거를 하면. 그죠? 예, 요거를 우리가 잘하자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잘하는 민족인 우리가 여러분이 틀림없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고요. 그러려면 뭐예요? 상련지계하자. 새롭게 내 상상을 집어넣는다. 어디로부터?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의 역량을 기반으로 나만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내 걸로 끌어오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